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하고 3이란 얘기야. 이게 뭐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러면 이 두 점의 x좌표가 2라고 뭐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걸 두 개를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할까? 근이라고, 근. 알겠지? 근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푸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ax 제곱 bx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한다면 두 근을 더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의 부반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근을 곱하는 거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얘하고 얘가 뭐니까 근이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어? 직접 식을 세울 수도 있어. 지금 얘하고 같다고 했죠. 선생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줘 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빨리빨리 뭔가 나가는 것보다 한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해.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자, 그럼 얘는 선생님이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만약에 푼다. 근과 개수로 푼다는 거는 여기에서 얘를 0이라고 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2하고 3이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뭐가 된다고? 1차의 부호 반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두 근의 합이니까 4가 되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두 근의 곱으로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의 곱은 2분의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이니까 얘는 3이 되니까 B라는 친구는 6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라는 거는 14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 근데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Y는 그냥 내가 식을 한번 만들어 버릴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2잖아. 그렇지. 2라고 쓰시고요. 이게 근이니까 x-1, x-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y는 2라고 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x제곱 합의 부호 반대. 뭐의 부호 반대? 합의 부호 반대. 두 분의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지. 이 곱해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 b는 6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실 얘도 뭐 나쁘진 않죠.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를 또다시 전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두 근을 알아. 두 근을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가로 열고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가 x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a 더하기 b다 라고 했을 때 아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지. 그치?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면 플러스 2ab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이면 여기는 플러스 2ab 얘는 마이너스 2ab니까 차이가 4개 나니까 그렇죠. 플러스 4ab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이제 a-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이면 여기가 두 개 촉구가 두 개 많으니까 같아지려면 4개를 빼면 된다. 이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 보면 2차 함수가 있네요.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이 두 점에서 만난대. 여러분이 자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가 뭐란 얘기니? 3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거리라는 건 항상 큰 것 빼기 작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겠구나 라는 이 상황을 내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양수 k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이 k 값을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보면
얘는 우리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이거 이퀄 0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두 근을 알파하고 내가 베타라고 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뭐냐면 최고 차항분의 상수항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두 근의 합이라는 거는 최고 차항분의 1차항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k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는 거 알파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최고 차항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빼기 값 알고 있고 더하기 값 그 다음에 곱하기 값인데 더하기 값이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뭐 하면 된다고 주연아? 4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그거 제곱하면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왜 마이너스 k예요? 최고 차항분의 1차의 부호 반대. 그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그래서 9에서 8 빼니까 뭐가 돼? 1이 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k 제곱이 1이니까 k 값은 풀마 1인데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는 무슨 얘기라고? 근이라고 근.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2개여야 돼. 근이 2개. 근데 서로 다르죠. 근이. 그러니까 얘를 이거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화 시키면 이거의 근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2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이 2개. 근의 개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어?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판별식이라는 거는 근의 공식하고 근의 개수하고 연관된 거니까.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짝수죠. 그렇죠? 짝수니까 일반 판별식이 아니라 반절 4분의 d 판별식을 쓰면 최고차항 이거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절반이니까 2로 나누면 k가 되겠네.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즉 얘하고 이거 곱한 거에 부호 반대다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k 제곱 이거 부호 반대 플러스 3k 마이너스 9가 0보다 뭐라고?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없어질 것이고 3k가 9보다 크다 해서 3으로 약분하면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실수 k 값과 관계없이 항상 x축에 뭐 한다 그랬어? 접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어떤 무엇과 관계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공수원에서 앞쪽에서 항등식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항등식. 자, 어쨌든 얘는 두 가지 지금 내용이 섞여 있는 거야. 뭐가 섞여 있냐? k값과 관계없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항상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항상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이 2차 함수는 k값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선호야 근이 몇 개야?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이 2개기는 해. 근데 이제 중복된 근이라서 한 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뿐이고 뭔가 좀 분위기상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서로 같은 실근 2개가 되는 거야. 한 개입니다. 하나니까 하나면은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고 선호야? 0이 돼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 이거라고.
결국에 문제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면은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공식이 딱 세 가지야. 판별식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거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이 세 가지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 결론은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언제 내가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자유롭게 내가 알면은 굉장히 쉬운데 그게 이제 헷갈리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쨌든 얘는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얘도 지금 뭡니까? 짝수잖아 얘가. 그렇지? 그러니까 4분의 D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이겠지. A-K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C가 그대로 오면 되니까 부호 바로 바꿔버릴게요. 이게 0 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것까지 선생님이 전개 한번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가 0이다 이런 얘기거든. 자, K제곱은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남았거든. 이렇게 남았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냐? 이 첫 번째 이해하기 조건을 사용하는 거지. K와 관계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K와 관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K로 묶어주고 즉 K 식구들 K가 아닌 친구들 이퀄 이런 걸로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K 식구들은 여기 K 있네요. 그럼 K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A만 남을 거고 여기도 K 이쪽 묶으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K가 없는 친구들은 A제곱 마이너스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K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친구가 0이 되고 얘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되겠지. 그러면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항상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거를 내가 활용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떤 미지수와 상관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항등식이고요. 그 미지수가 있는 친구들 묶어주고 그 미지수가 없는 친구들 따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0, 0이 돼버리면 K에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뭐가 되겠어? 식을 만족하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니네가 다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마음 딱 잡고 열심히 공부해.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A 빼기 4가 0이니까 A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0이고 B는 A제곱인데 4가 되겠지. 그래서 A, B의 값을 곱해봐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거의 좌표가 즉 얘하고 얘하고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함수니까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 친구 1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2잖아. 기울기가 2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아마 그려질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두 점입니다. 여기 점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나고. 그러면 이 x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x값이 2가 된다. 좀 이런 말이야. 이 만나는 이 점을 우리 교점이라고 하고요. 교점이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1차 함수를 y 떼고 같다라고 놨을 때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x에 관한 식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둘 다 집어넣으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두 개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거든. 그게 교점의 의미잖아. 교점이라는 거는 2차 그래프 위에도 있고 1차 그래프 위에도 있지. 그러니까는 1차, 2차를 동시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봅시다. 2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3이라는 친구와 2x 더하기 b라고 놓고요. 뭐를 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 해주는 거야? 넘겨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equal 0꼴로 만드는 거지.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니까 x 플러스
선생님 편의상 이렇게 괄호를 좀 쳐줄게. 괄호 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보기 편하고 괄호 쳐줄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x제곱의 개수고 이게 x 1차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얘네가 뭐라 그랬어? 근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셔도 되고 또 뭘 사용해도 된다고? 그냥 식을 만들어 버리면 돼. 식 만드는 게 편하면 식 만들어 버리면 더 편하죠. 그게 식 만들어 버리면 최고차항이 2가 되는 거고 알겠지? x제곱 두 개 더한 거에 뭐라고 얘들아? 부반대야. 두 개 더하면은 1이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한 거는 그대로 오니까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너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이라는 친구가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된다 이 말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a-2는 a-2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우리는 a 값은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3-b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4니까 b라는 친구를 왔다 갔다 하면 7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가 있어요. 제 편의상에 큰 거를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알파에서 여기 있는 이 베타까지 얘가 뭐라는 얘기야? 6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얘를 같다라고 놨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요 얘가 a가 될 것이고 얘도 마이너스 2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3에다가 마사 넘어오니까 플러스 7은 0이 되고 이거의 두분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큰 거를 알파라고 하고 작은 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빼기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이란 얘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분의 1차의 부반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쓰는 거니까 a 더하기 2가 된다.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 7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나는 이제 지금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의 제곱은 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개밖에 안 써. 많이 안 써. 판별식, 근과 개수, 그 다음에 곱셈공식이 변형공식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4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a 더하기 2의 제곱은 이 친구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 되고요. 이 친구 7이니까 74 플러스 28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64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다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8의 제곱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a 더하기 2라는 친구는 8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어? 마팔이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왜 그러냐면은 64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8제곱도 되고 마이너스 8의 제곱도 되니까 8일 수도 있고 마팔일 수도 있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a 값이라는 거는 플러스 2가 넘어와야 되니까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a라는 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 얘기지.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얘네가 접한다라는 거는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뭐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1개란 얘기야. 근의 개수를 나에게 알려준 거네? 한 배씩을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렇게 진행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x 더하기고요. x제곱 플러스 k 넘어오니까 플러스 1x 더하기 1이 0.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근이 하나니까 중근 0이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얘가 짝수가 아니죠. 앞에 2가 없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가 뭐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이거 풀라고 하지 말라고 그냥. 그냥 그러면 k 플러스 1의 제곱이 뭐야? 4란 얘기는 2 이런 얘기잖아. 아까 똑같죠?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k 값 이거 뭐야? 마 3 아니야? 어? 뭐가? 아니 k 플러스 1이 그러면 여기서는 k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 되고 여기서는 k 값이 뭐가 되겠어? 마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나에게 얘기했으니까 k 값은 뭐가 답이야? 1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이거에 뭐 한다고 얘들아?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수학에서 얘들아 무엇을 하려면 식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식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2차는 존재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직방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1차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뭘 어떻게 뭐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 직방 1차를 2x 더하기 k라고 하자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서 이것을 만약에 나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것이 못하면은 이제 수학이 점점 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수학은 어떤 식들을 가지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나서 필요한 식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접한다고 했거든? 접한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근이 한 개야. 이 얘기하는 거야, 얘기를. 그럼 근이 한 개야. 근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를 뭐라고 넣으면 갖다라고 놓고 얘네 옮겨서 2차식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돼? 판별식을 해야 되겠지. 근의 개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이 되는 K값을 구하면 그 K값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주면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위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 넘어가니까 플러스 3마K는 0 이렇게 되겠지. 이거의 판별식이니까 이게 짝수니까 4분의 D 쓰면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9 마이너스 AC예요. 그럼 이거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이제 6이니까 K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직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 2,4를 지나고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보라 그랬어.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구해야 돼. 그치?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몰라. 그러면 기울기를 뭐라고 놓는 거야? 그냥 m이라고 놓는 거야. m이라고. 그러면 y는 뭐가 되냐? y는 기울기가 m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난다고 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여기 가로 여시고 x 이거는 부호 반대 얘는 그대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이게 직방이야. 이게 어? 이게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y 얘들아 y mx라는 1차 식이 있다고 한번 해봐. 얘는 어디를 지나겠어? 0, 0을 지나겠지. 0,0. x가 0점 y가 0이니까 맞죠? 0,m을 지나는 게 아니고 0을 지나요. 0,0 지나던 애가 2,4를 지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y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지나겠지.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0, 여기를 지나는 거야. 근데 2,4를 지나고 여기 지나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점이 x로 2만큼 y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y는 m 하시고요. x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데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로 넣는 거지. 그래서 x-2 하시고요. y도 원래는
여기다가 y 빼기 4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거 어차피 넘어올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똑같.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y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4라는 이런 직방이 되겠지. 네. 얘하고 접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얘를 뭐라고 놓는 거지?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4는 mx 마이너스 2m 더하기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얘네를 넘기는 게 좋겠지. 최고창 양수 만드는 게 좋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m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7x 하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의 판별식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뭐가 되면 되겠다고? 0이 되면 되겠구나. 저거는 그럼 짝수 방정식 써요? 아니지, 어디가 짝수요? 아, 가운데가. 그래서 m마 7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88에 64가 뭐다? 0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m마 7의 제곱이 8제곱하고 똑같으니까 m마 7이라는 친구는 8이 되거나 마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는 m이라는 친구가 15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m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또 기울기에 뭘 구하라 그랬어? 곱을 구하라 그랬죠? 두 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5.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를 좀 보면 자, 2차 함수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거의 최대값이 뭐라 그랬어? 6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여기 2차 함수를 보니까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요렇게 생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꼭지점에서 어떤 범위가 없으면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를 가질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y값이 지금 얼마냐? 선생님이 무슨 값이 붙으면 뭐라 그랬어? y값이라고 했어. 근데 y값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x가 얼마인지를 내가 체크를 해서 그 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6이 되기 위해서는 k가 얼마가 되면 되겠냐 그 얘기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x를 찾는 거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걸로 표준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제곱의 개수로 묶자고 했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6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냐? 이거에 반절의 부호 반대가 x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x가 3일 때 즉 얘는 3,6이겠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6은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3 대입하니까 54 더하기 k 빼기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27이고요.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 얘는 2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k라는 친구는 플러스 2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4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네요. 이거에 최대값을 m이라고 했고요. m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아이가 조금은 불편한 그런 문제이기는 해요. 자, 일단 봅시다. 어쨌든 이거의 최대값이 m이라고 했으니까 m을 먼저 구해봅시다. m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내가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뭘 먼저 찾아야 돼? x값을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데 x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2a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 뭐라고? 절반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최소값이야. 근데 얘를 뭐라 그랬어? 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치? 우리는 y는 x에 관한 2차식이 익숙해. 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y 대신에 m이 그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x 대신에 누가? a가 그 자리에 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m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이 뭘로만 딱 바라볼 수 있으면 돼? 아, 네가 2차 함수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즉 a 값에 따라서 m은 뭐가 되겠어? 여러 개의 값을 갖겠지. 그런데 이 m이 가장 최소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양수니까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a가 얼마일 때를 내가 찾아야 되겠지. 그 a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m의 최소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a는 어떻게 찾냐? 최고차항이 개수로 묶어요. 얘는 최고차항 1이니까 묶을 게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6의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a가 마이너스 뭐일 때? 3일 때, 아, m의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에다가 마삼을 집어넣으면 m이라는 친구는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나는 다른 범위는 신경 안 쓰고 1부터 4까지에서만 뭐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따져보겠다 그 얘기야. 그럼 일단 여러분 이거를 뭐 해야 돼? 일단은 뭐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것이고 항상 여기가 x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체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2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x가 2일 때가 되겠구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1부터 4잖아. 그래 안 그래? 1부터 4면 얘가 2니까 당연히 1은 이 바로 옆에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정도가 3이 되고 이 정도가 4가 되겠지. 알아듣지? 그러면은 실제 내가 사용하는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여기까지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일 때? x가 4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축을 우리가 아시면 축 얘가 2야. 근데 1부터 4까지라면 여기서 최소라면 당연히 이 축에서 멀어질수록 뭐가 되겠어 얘들아?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도 이렇게 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실제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물론 그 전에라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어떨 때 언제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무 좋겠네. 자,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4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4라는 친구는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16 더하기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니까 뭐야? 미안합니다. 2 대입하는 거지, 그치? 2 대입하면은 4 대입하는 거죠. 4일 때가 최대니까 4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어? 16에다가 2 곱하니까 32가 될 것이고요. 4 대입하면 32 이렇게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0이 없어지고 k 값은 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때 상수 a가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은 얘를 선생님이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최고차항 1이니까 묶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x값이 뭐일 때가 되겠어? 2일 때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일 때 최소값이 그럼 얼마지? 여기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
왜? 최소값이 마이너스 2고 내가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범위가 어디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러면 2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시면요. 4 마이너스 8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마사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3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범위에 여기 범위에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만약에 하면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마3이 돼야 되니까. 근데 최소값이 마2라고 했잖아. 그럼 마2라는 거는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은 어쨌든 간에 얘가 2니까 마이너스 1은 뭐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 여기가 A가 되겠지. 왜? 여기가 마3이니까. 여기가 이 정도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좌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A,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이 A라는 친구는 당연히 2보다는 뭐야 되겠어? 작은 수가 돼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2가 되는 A 값이 구해보면 분명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즉 2보다 큰 친구도 있고 2보다 작은 친구도 있다고. 근데 지금 문제 상황적으로 봐서는 2보다 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2보다 크면은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는 A는 2보다 작은 A를 나는 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어.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는 A 대입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 되고요. 넘어오니까 플러스 3이 돼서 얘가 0 된다는 얘기지. 이거 뭐 인수분해 하면은 뭐 당연히 A 빼기 1, A 빼기 1,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는 2라고 뭐가 돼? 3이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딱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둘 중에 누가 답이지? 이런 거 헷갈릴 수가 있다고. 당연히 헷갈리면 말이 안 되겠죠. 왜냐면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즉 A 값은 얼마가 답이 되는 거니?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제곱의 제곱이네? 그럼 몇 차가 되겠어 얘들아? 4차가 되겠지. 여러분은 4차에 대한 어떤 함수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4차에 대한 함수는 이제 1년 뒤에 배웁니다. 고2 때. 지금은 몰라요. 아니 4차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쵸? 얘를 갖다가 그냥 A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치환이라고 치환. 그럼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 Y는 A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4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판별식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치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근데 X라는 나라에서 A라는 나라로 바뀐 거야. 그러면 당연히 치환을 했으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범위가 바뀌어. 범위가 뭐가 바뀐다고? 범위. 어떤 범위가 바뀌냐면은 자 선생님이 A를 뭐라고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A라는 친구는 뭐냐면 여기 있는 X값에 따라서 A값이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결정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X값이 0이라면 A가 0 될 것이고 X값이 만약에 1이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A값이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것도 얘들아 결국에는 이것도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Y 역할을 누가 대신한 거야? A가 대신한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가 x가 얼마일 때냐라고 보면 당연히 x제곱 묶을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2의 반절의 부호 반대이니까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럼 x가 1이면 a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 1 주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이렇게. 즉 여기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a 값이라는 거는 잘 들어봐.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이상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은 항상 뒤따르는 게 뭐냐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는 그런 A 값은 없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건 없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마이너스 1부터 그거보다 큰 것들만 A는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한된 범위의 값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A가 실수 아무거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질 수 있다. 최고창이 양수입니다. 이 A가 X 역할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친구는 X, A 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묶어낼 거 없죠. 그럼 반절의 부호 반대이니까 A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게 돼 있어. 근데 A는 마이너스 2 안 된다고. 누구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이 정도가 마이너스 1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의 그래프만 뭐 한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 최소가 되겠니?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최소값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래프,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의 제일 낮은 값이니까.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1 마 3이니까 뭐가 되겠어? 아니구나. 마이너스 6이 내가 찾는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야. 그런데 똑같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패턴은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x를 갖다가 뭐라고 놓자? a라고 놓자, 그 얘기야. 그런데 너는 뭐가 되냐? y라는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되는 거고,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쌤이 얘기했어. 이렇게 치환을 하면 a의 범위가 뭐 한다고 얘들아? 제한되는 거야. 근데 얘는 더군다나 x 범위도 제한시켜 버렸어. 일단 봅시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렇겠지? 최고창이 양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바로 뭐가 되냐면, 최고창 x제곱으로 묶으면은 1이니까 얘는 묶을 게 없으니까 1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x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거야, a 값은. 근데 마일부터 1까지니까 마일은 바로 여기 있을 것이고 1은 이 정도 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어디일 때가 최대가 되는? x 이퀄 1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고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1 넣으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다.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a 값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로 바뀌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a가 최고창이 1이니까 묶어낼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의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a가 2분의 1일 때야.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2잖아. 그럼 어디가 더 머니, 얘들아? 당연히 2분의 1일 때, 이때 최소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하고 얘들아 어디가 더 높아? 어디가 더 멀어? 2분의 1에서 2가 더 멀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정도면은 이는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이 정도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기 a 값이 얼마일 때? a가 2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꼴에서 자, 2분의 1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1이고요. 4로 통분 한번 해보시면 1 마이 더하기 4가 되니까 5에서 2 빼니까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은요, 4에서 2 빼기 1이니까 이 얼마가 되니?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두 개를 이제 곱해봐라 이 얘기니까 4분의 9, 4번이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갈까요? 자, 여기 보니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가 0에서부터 5까지네. 그런데 이렇다는 얘기야, 얘들아. x 곱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x, y 곱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y라는 친구를 뭐라고 한번 놔볼까? 넘어가면은 2x 빼기 8 요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xy라는 친구는 x 곱하기 y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거를 선생님 편의상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차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x 범위가 0에서 5라고 했으니까 이거 문제 풀면 되겠다는 얘기네. 됐죠? 그러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가 2로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반절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x값은 2가 된다는 얘기야. 0부터 5까지가 2에서 당연히 최소가 될 것이고 0보다는 5가 더 멀죠. 그러니까는 x 이퀄 어디에서 5에서 최대값이 된다. 얘는 최소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5부터 대입해볼게. 5 대입하면 25에다가 얘니까 50에서 5 대입하면 40을 빼니까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2 대입하면요 8에서 16을 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시면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y를 나에게 줌으로써 약간 2차 함수가 아닌 것처럼 싹 이렇게 약간 뭐 한 거야? 바꾼 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이러한 식이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내가 익히 알고 있던 2차 함수 형태꼴로 바뀌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자, 672번 볼게요. 자, 이걸 좀 보시면요. 두 실수 이거를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거의 최소값이 뭐냐 그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y제곱이라는 친구가 넘어가면 x 빼기 뭐야?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래 안 그래?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 y제곱 대신에 자 x제곱 더하기 4에 x 빼기 1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인 거 알겠고 쌤이 이렇게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얘들아, 자 y제곱이 x 빼기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제곱이야. 제곱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값을 갖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겠지. 0보다 작은 값을 제곱이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결론적으로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즉 x 범위는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이걸 만족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x라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식까지 만들어야 완벽한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값이라는 거는 x제곱 1이니까 묶을 거 없고요. 플러스 4의 반절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만약에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다면 그냥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대입했겠지. 그래서 답을 구해서 그게 답이다 라고 체크했겠지.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왜? 여기서 굳이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체킹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제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보다니까 뭐 이 정도 되고 당연히 어디일 때 x 이퀄 1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니? 1 대입해볼게. 그럼 a라는 친구는 1 하면은 뭐가 없어지고 1이 내가 찾는 정답에서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는 한 변이 x축 위에 있고 두 꼭지점이 여기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뭘 구하라고? 최대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알려면 내가 당연히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잘라보면 이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꼭지점을 이렇게 쭉 자른 거 우리가 뭐라 그러지? 추계 방정식이라 그러지? 추계 방정식에 대해서 좌우가 뭐야? 대칭이야 데칼코마니야 맞죠?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가 똑같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얘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얘가 마이너스 8 될 것이고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여기 있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k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해본다고? k라고 한번 해본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C의 좌표는 k 더하기 4,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D의 좌표는 뭐가 될까? k 더하기 4, 그치? 여기는 뭐가 되겠어? 얘를 여기 x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k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8의 k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됐어요? 아니 그냥 뭐 대입만 한 거야 이거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바보야. 그럴 수도 있지. 대입한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뭐라고 얘들아? 최대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직사각형 둘레는 당연히 이렇게가 있겠지. 그러면 이 두 개는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반절을 k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k면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k. 얘도 뭐가 되겠어? k. 얘도 뭐가 되겠어? k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위에 아래에 있는 거는 둘레 길이를 선생님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는 4K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위아래 어떤 길이를 체크할 때는 위에 있는 Y값에서 아래에 있는 Y값을 빼면 되겠죠. 자 여기에 Y값이 이겁니다. 쌤이 일단 복잡하니까 얘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K제곱인데 빼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될 것이고요. 8K네 그치? 8K인데 빼기 8K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어 얘들아? 8K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야. 근데 빼기 16이죠. 여기는 32죠.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16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이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길이가 요만큼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몇 개 있니? 2개 있지. 여기도 AB도 있고 CD도 있으니까 여기다 몇 배 하면 되겠습니까? 2배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32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둘레 길이 L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32라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 K 값에 따라서 이 둘레 길이 L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뭐 한다는 거야?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답을 구할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K에 대한 범위를 안 쓰면 그거 다 감점입니다. 그런 거. 선생님이 K를 얘가 뭘로 놨어? 얘로 놨잖아. 그래 안 그래? K는 길이잖아. 길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K 값은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죠. K가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길이를 K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 K가 얼마일 때냐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반절에 부호반대니까 아 K가 1일 때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K가 0보다 크니까 얘는 뭐 범위에 맞으니까 가능하겠지. 1 집어넣으면 L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 더해주면 되니까 34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가 20이고 여기가 10인 이렇게 생긴 꽃밭을 만들려고 한다. 꽃밭 넓이의 뭘 구하라고 얘들아?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지?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 눈에 이게 다 평행이잖아, 그치? 직사각형이니까. 평행이면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큰 삼각형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떤 관계가 되겠어? 닮음이 된다라는 관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보니까 얘가 10일 때 얘가 20이야. 그럼 1 때 2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 때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갖다 x라고 한번 놔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2x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전체가 10인데 요만큼이 x니까 얘는 10-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돼.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x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2차식이 되니까 2차 함수의 꼴이 되겠구나,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꽃밭의 넓이는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는 여기는 2x하고 10-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더하기 20x인가요?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만 쓰면은 완벽하진 않고요. x라는 친구는 0보다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x가 뭐니까? 길이니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넓이가 얼마냐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최고창이 음수니까 만들 수가 있고, 여기 이 x값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요. 반절의 부호 반대니까 x가 얼마일 때? 5일 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수가 있겠지. 그러면 S5를 구하는 얘기니까 5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얼마입니까? 25에다가 얘니까 마이너스 50이 되고요. 여기다가 5 대입하면은 1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내가 찾을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50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최대값.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차 함수를 좀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봤어요. 2차 함수는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패턴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냐면